네, 전국에 계신 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9월 13일 토요경마 최종분석 시즌2 썰전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조생조사 박종혁 인사드리겠고요. 옆에 계신 분은 마판 최강의 정보통 국가대표 경마꾼 임승진 의원 함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번 주 방송을 이제 마지막으로 임승진 의원이 저희 최종 분석 시즌 2를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최종 분석 시즌 2는 이제 계속 되는데 임승진 의원이 이제 하차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그만두시는 이유라도 있나요? 예. 뭐 다른 방송에서 또 뵙게 되니까요. 뭐 방송에서는 계속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방송을 그만둔다고 해서 뭐 조금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럼요. 뭐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역시 마판에서 활발한 활동을 계속 하실 거고요. 다만 이제 이 방송을 아마 바꿔서 임 의원님이 다른 방송에서 얼굴을 볼 수 있다.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방송인데 뭐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그나저나 여러분들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석에 이제 일요경마가 휴장이었고 토요경마 15개 경주 펼쳐졌는데 자, 어쨌든 이제 2014년도 이제 3분의 2가 흘러가고 9월달 추석도 이제 끝났고 이제는 뭐 휴장 없이 쭉 경마가 계속되고요. 아마 이제 가을 되면서 신마들도 이제 많이 출전하고요. 출전 도수도 점점 많아질 겁니다. 경마가 이제 사실 여름철 봄철에는 출전 도수가 적고 저배당이 많습니다만 겨울로 가면서 날씨가 추워지면서는 분명히 좀 배당이 좀 많이 나오는 게 또 경마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재밌어지겠다 하는 판단이고요. 저희 메인 승부처를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임승진 의원이 6경주, 박정혁이가 8경주. 오늘 토요경마는 서울이 13개, 제주가 3개 경마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6개 경주 해설 방송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3일 토요경마 1경주입니다. 1200m 혼합 4군 8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철에 신마들이 이제 좋은 말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데뷔를 기다리고 있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신마들에 대한 평가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데뷔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말들을 가는 경주인데 사실 이제 박종혁이가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토요일 1경주고 안말 경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사실 파격적으로 좀 메인 승부를 갈까 했는데 아무래도 토요일 1경주다 보니까 메인까지는 좀 자제를 하자 이런 생각으로 해서 제가 일반 승부처로 갈 겁니다. 이거를.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는 마번을 공개를 하지 않을 건데 일단 뭐 이 박종혁이가 정말 한 석 달 동안 째려봤던 말이 드디어 준비가 돼가지고 여기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경주는 제가 이제 승부로 한번 좀 공지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요 경주가 좀 혼전이죠. 2번 삼종 라이더라든가 4번 에이스 임팩트, 5번 미스파크, 6번 가루다, 7번 장산대로, 8번 구름 위에 나비까지 굉장히 혼전이고 아무래도 이제 8번 구름 위에 나비, 5번 미스파크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요 경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뭐 이제 이번 주 혼합 4군 경주가 3개가 있어요. 근데 안말 경주고 또 상금을 또 일반 혼성 경주보다 한 700~800만 원 더 주다 보니까 욕심을 내고 좀 나온 말들이 많아서 출전 두수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울리지 말이 출전 두수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좀 빡빡한 편성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난 8월 16일 토요일 8경주 때 같이 뛰었던 말들이 다시 나왔는데 뭐 4번 에이스 임팩트, 5번 미스파크, 6번 가루다,
7번 장산대로 9번 구름의 나비까지 4, 5, 6, 7, 8이 다시 지금 재격돌을 하는 양상이고 또 안쪽에는 싹수 있는 신의 망아지들인 2번 삼정 라이더 그리고 3번 나오나우라 괜찮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곧장 뭐 이빠이 승부를 예고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존에 뛰었던 말 중에는 저는 8번 구름이의 나비 데뷔전 때 뭐 아주 상당한 인기몰이를 했던 마필인데 스타트가 좀 늦었고 초중반에 무리를 했고 또 처음 뛰다 보니까 바깥으로 좀 삐지는 도망가는 그런 망아지기를 좀 보였던 마필인데 분명히 조금 더 나을 능력을 보여줄 거라는 데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원준이지만 데뷔전에 가서 깨졌지만 분명히 더 띄워줄 말이라는 그런 판단이고 그에 반해서 5번 미스파크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난번에는 안쪽에서 선행 조건이 되면서 레이스를 편하게 끌어갔는데 이번에는 지금 안쪽에 2번마 삼정라이드라는 빠른 말이 포진하고 있어서 선행을 못 갔을 때 과연 직전만큼의 어떤 그 포지션을 유지해 줄 수 있을까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안쪽 2번 삼정라이더와 3번 나오나우라 특히 지금 한 2억이 넘는 말값을 기록하고 있는 게 3번마 나오나우라인데 주행 검사를 하고 또 서울에서는 자주 하지 않는 연습 주행까지 하고 나오면서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말로는 8번 구름의 나비 그리고 시네마 쪽으로는 2번마 삼정라이더와 3번마 나오나우라 세 마리를 일단 관심권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구름 위의 나비 그리고 삼정라이더와 라우나우라 신의 마필들을 조금 더 눈여겨 보신다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뭐 여기 저 에이스 임팩트라든가 미스파크, 뭐 장산대로 이런 말들도 좀 걸음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박종혁이가 여기서 이제 메인 승부처럼 제가 이제 공지를 어떻게 해드리게 됐는데 이거를 지금 제가 마벌을 오픈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마벌을 저는 이 현장에서 오픈을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분명히 여기서는 인기도에서 상당히 밀려 있습니다. 밀려 있는 마필이고 제가 새벽 조교를 지금 한 3달 정도를 관찰을 계속하면서 타이밍만 노리고 있던 이 마필이 여기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지금 뭐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석 그 휴장기 전부터 이미 뭐 준비를 다 해놓고서 철저하게 지금 마무리까지 끝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편성이 강하게 만나서 잘 됐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승부를 한번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1경주입니다. 1경주부터 바로 제가 2주 전에 월드짱인가요? 월드짱이라는 말을 놓고서 승부를 해가지고 적중을 드렸듯이 여기서도 그런 비슷한 결론을 도출을 해내겠습니다. 자, 9월 13일 토요 경마 2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육군 암말 경주 11마리가 출전합니다. 여기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10번마 천년의 기쁨과 11번마 힐타워 아마 일단 관심권에서 인기를 얻을 것이고 중급 평의 마필들이 많습니다. 뭐 6전, 8전, 10전을 9전을 펼치면서 입상이 지금 없는 뭐 레드골드라든가 블러드하운드, 아름다운 제나, 마리아고 11전에 입상 없는 케이웰 뭐 이런 마필들 휴양하고 돌아온 마루 원더풀 글쎄요 뭐 킬라로스 이런 말들이 비슷한 전력 그렇게 전력 차이가 크질 않기 때문에 이 경주 상당히 좀 까다롭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 경주가 육군의 완전히 핫바리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보나마나 뻔하게 인기 1위로 팔릴 게 10번마 천년의 기쁨인데 얘가 지난번에 뛰고 나서 2달 만에 나오면서 그 선역기가 좀 있었다고 그래요. 감기기 그것 때문에 2달 만에 나오는데 약간의 그 몸뚱이가 좀 무겁다라고 표현하죠. 좀 약간의 그 저조한 컨디션을 갖고 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뛸만 하니까 나온 거고 편성을 좀 세게 만났으면 제가 얘를 어떻게 한번 좀 불안한 인기마 정도로 정리를 하면서
노리려고 그랬는데 그 편성. 근데 편성을 너무 허접한 애들을 만나버렸고 또 그런 가운데 그에 반해서 10번 천년의 기쁨은 데뷔전 때 상당히 좀 짱짱한 편성이었습니다. 그 짱짱한 편성에서 근성 있는 기량을 보였기 때문에 뭐 약한 그러니까 상태는 좀 베스트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대가 대폭 약해졌기 때문에 뭐 똔똔으로 친다면은 입상권의 한 자리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말 중에 11번마 힐타워가 능력이 좀 있더라고요. 주행검사 때 보니까 힘이 덜 찬 가운데 좀 약간 흔들리는 가운데에서 스피드와 뭐 끈기 나름대로 괜찮은 기량을 보였는데 주행검사하고 지금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얘 역시도 절대 무시는 못하겠고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말은 3번 블러드하운드예요. 사실 뭐 기본기 자체가 크게 있는 말은 아닌데 그동안에 골막염에 시달리면서 이렇다 할 능력 발휘가 안 됐었는데 요번에 직전부터 컨디션의 호전세를 보였고 요번에는 더욱더 칼을 갈았는데 그 이유가 김동철 기수가 그 조교사 면허를 따놨다고 그래요. 작년 시험에서. 근데 이제 그 조교사 연수 받으러 영국인가 유럽 쪽에 어디 간다고 그럽니다. 이번 주에 말 타고. 그러니까 이제 가는 김에 마지막으로 한번 멋진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놓은 마필이 3번 블러드하운드이기 때문에 3번 블러드하운드 쪽에 가장 관심을 갖고 10번 천년의 기법이라든가 11번마 힐타워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년의 기쁨이 사실 이제 제가 조교를 보니까 큰 이상은 없는데 분명히 지난번보다는 좀 떨어진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아예 그냥 좋았다 그러면은 얘를 그냥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 가면 되는데 다른 말들은 지금 조금씩 좋아진 가운데 얘는 조금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갭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천년의 기쁨은 외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거고 그렇다고 이제 힐타워가 상당히 좋았는데 힐타워도 지금 최외곽에 위치를 해 있단 말입니다. 신의 마필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편성이 어렵다라는 건데 글쎄요. 저는 뭐 K-웨일이라든가 블러드하우드, 아름다운 제나 이런 마필들이 이제 일단은 도전권으로 보고는 있는데 저는 요경주는요 8번마 마루 원더풀 이 마필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편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게 좀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주행 재검에서는 뭐 전혀 뭐 1분 06초 3F 타임이 41초 뭐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주파 기록을 보이면서 아쉬운 걸 남겼어요. 조교 때 보니까 제가 스피드는 그렇게 잘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훈련 강도를 올리면서 분명히 이제 힘 있는 걸음, 상당히 끈기가 있는 그런 걸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주가 느렸을 때는 이런 마필이 이제 선전을 할 수가 있는데 주행 심사 때보다는 확연히 좋아졌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 마루 원더풀. 글쎄요, 뭐 저도 이 마필에 대해서 그렇게 그 익숙하게 제가 막 몇 달간을 지켜본 그런 말은 아니기 때문에 관심 깊게 지켜본 그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제가 조교 때 이마필을 이번 주 조기를 관찰하면서 이거 봐라 할 정도로 걸음이 나와줬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마 마루 원더풀을 저는 이제 복병 마필로 지목을 드리면서 아무래도 이제 10번, 11번이 조금은 앞서 있다라는 거는 일단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8번 마루 원더풀 복병 마필로 지목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9월 13일 토요 경마 3경주입니다. 1000m 국내산 육군 경주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신의 마필들 간의 경주입니다. 2번 스피더 직전에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죠. 2번 스피더 그리고 3번마 너와 기쁨을 혈통적으로는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 말입니다. 액톤파크와 소트의 자막 그리고 이제 7번마 미스터 탱크 8번마 장산여제 9번마 파티타임 이런 말들이 신의 마들이 조금 더 돋보이는 그런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신의마와 기존마들이 지금 혼성 짬뽕에 대해서 뛰고 있는데 두 마리의 관심마가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마 쪽에 한번 뛰었던 경주를 거치고 있는 애들 중에는 4번마 지상파워 실전 2번 동안에 성적상으로는 이렇다 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만은
예전 주행 검사 때 분명히 이 경주마로서 잠재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근데 실전 2번 동안 이렇다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힘이 부쩍 찬 모습이고 그러면서 마방 기대감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4번 지상파워를 기존 마 중에 말씀을 드리고 시네마 쪽으로는 8번마 장산여제 좋더라고요. 주행검사 때 상당한 여유를 보였는데 문제는 이제 흙을 맞아보지 않은 그런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좀 걱정을 했는데 이런 말들은 차라리 선행을 가버리거나 아니면은 선두권 외곽에 포진해 있을 때 흙을 피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안쪽에 2번마 스피더가 선행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선행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선두권 외곽에 붙여준다면은 충분히 뛰어줄 역량을 갖춘 게 저는 8번 장산여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지상파워하고 8번 장산여제 2마리를 관심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번 스피더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토호한테 강하게 압박을 받고 무너졌는데 토호가 이제 그 다음 경주에서도 바로 또 입상을 또 했어요. 그만큼 이제 토호라는 말이 상당히 이제 강한 말이었고요. 스피더가 좀 데뷔전에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실전을 치른 상태에서 조교를 거듭할수록 스피드가 호전이 되고 있는 소속조 이제 국내산 6군의 호세킹하고 병합을 하는데 이제 호세킹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 정도의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1000m 경주의 2번 게이트라면은 다시 한번 도전이 가능하다. 직전보다는 분명히 이제 더 뛰어줄 수 있고 특히 상대마들이 역시 변수가 많은 신의 마필들이다 보니까 안쪽에서 가장 좀 변수가 없을 마필로 2번마 스피더가 저는 선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마 스피더 박조혁의 추천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월 13일 토요 경마 4경주입니다. 1000m 혼합 4군 경주고요. 7마리 출전하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거 보니까요. 4번 아르고 럭키, 5번마 선크레스트, 그리고 6번마 켄터키 삭스 세 마필의 걸음이 상당히 돋보인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번, 7번도 걸음이 조금씩 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4번, 5번, 6번이 상당히 좋다. 특히 그 5번 선크레스트 조교 때 상당히 좋은 그런 걸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경주 외적인 거, 뭐 조교 상태라든가 뭐 말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아까 1경주가 혼합사고는 안말경주가 있었습니다. 상금도 많이 주고 이제 1200경주인데 여기 지금 안말 출신으로 상금이 더 적은 경주. 이제 그렇다 적은 경주에 나온 게 2번 내사랑 담양, 그리고 5번 선크레스트, 6번 켄터키 삭스 이런 애들인데 물론 이제 1200보다는 1000m가 낫다 해서 나온 것 같아요. 1200은 좀 부담스럽다. 상금을 많이 주더라도 그래서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애들보다는 저는 4번 아르고로키 데뷔전 때 미완성의 모습 속에 충분한 경쟁력을 보였던 마필이고 알고 보니까 데뷔전 때는 그 골막염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골막염이 있어서 그 데뷔전을 겨냥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 근데 이번에는 골막염에서 벗어났고 또 문세영이 직조로 충분히 훈련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마방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런저런 상황까지 감안한다면요, 저는 4번 아르고로키를 일단은 중심에 놓는 마필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경주에 안말 경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0m지만 어쨌든 이 안말 경주를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면에서 5번, 6번보다는 4번을 세게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6번이나 5번이나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그 조개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쁘다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켄터키 삭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번에 거의 조개 없이 나와서 입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개 강도를 대폭 끌어올려줬고요. 이 선크레스트는 지금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글쎄요, 정말 무지막지한 걸음이다
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굳이 뭐 1000m가 아니라 1200에 나왔어도 충분히 가능한 만한 이제 아치의 자마인데 뭐 혈통적으로도 이 아치 자마들은 이제 단거리성의 혈통은 아닙니다. 예. 뭐 조교 때 보니까 끈기도 상당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박종혁이는 뭐 6은 다 보고 있을 것 같고요. 5번 선크레스트를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9월 13일 토요경마 오경주 1200m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고요. 8번 로이카가 이제 강하게 인기를 얻을 것 같고요. 역시 데뷔전에서 입상을 했던 마필인데 아주 뭐 연일 강력한 훈련 20점 와방에서 상당히 좀 공을 들였습니다. 이 8번 로이카 글쎄 뭐 데뷔전에서 뛴 모습은 조금 불안할지 모르겠지만은 실전 데뷔한 데뷔 이전째를 겨냥한 그런 이제 조교 내용은 정말 아주 강한 의욕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가리 인정입니다. 전보다 훨씬 나아진 모습에 이번에는 또 8번 게이트로 외곽으로 밀렸지만 안쪽에 빠른 말이 없어서 그냥 선행까지 한 바퀴 돌려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00로 늘어난 거리도 충분할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도 편성 자체가 너무 좀 약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대가리 인정이고요. 후차권에서 좀 간단할 것 같습니다. 9번마 천혜강자가 원래 지난주에 나오려고 했던 마필인데 출마 투표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가 딜레이 됐는데 데뷔전 때 모습, 데뷔전 때 이게 인기 1위로 벌렸던 마필 아닙니까? 그만큼 잠재력을 인정받았던 마필이고, 근데 이제 실전 경험 부족, 망아지 키, 망아지 티를 노출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게 9번 천혜강자고, 그렇다면은 한번 뛰어본 경험도 있고 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또 8번 빼놓고는 이렇다 할 능력마도 없는 편성이고 충분히 9번 천혜강자가 명예회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8구 깜빡이 같은데 일단은 8구 깜빡이를 우선 먼저 보는 막공으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두 선수 마트가 지난번에 이제 조교 상태가 좀 호전이 됐다. 박정희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목차로 졌죠. 목차로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 말 말고 지금 또 상태가 좋아진 말이 또 한두가 있고요. 지금 이미연님이 얘기했듯이 천혜강자도 말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봄봄 10번마 봄봄 사실 지난번에 보면 이제 7번 드림아이에 붙여서 아트 스포트가 이제 저배당 형성을 하면서 1번 게이트다 보니까 좀 과도한 인기를 모았고 그 말이 큰 능력이 없다 보니까 막판에 서버리면서 그때 이제 봄봄이 이겼던 말이 블러드하운드 두화데코 이런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봄봄이 사실 강편성에서 자기가 잘 뛰어가지고 들어왔다라기보다는 1번 게이트에 있는 아트 스포트가 쓰니까 나머지 말 중에 이제 한 발 잘 써서 입상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거죠. 지금 뭐 이미연님이 얘기한 천혜강자도 있고 제가 보는 이제 제2의 두손 스마트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갑자기 지금 새벽 조교 때 이제 좋아지면서 기수 교체된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까지 본다 그러면은 여기서 봄봄은 어렵다. 봄봄은 삭제를 우리가 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박종혁이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3일 육경주입니다. 토요경마 육경주 1300m 국내산 혹은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거리가 늘었는데 선행마는 지금 많아졌어요. 1번 일렉스터와 2번 승자환희, 외곽에 12번 빅세븐, 10번 일기가상, 6번 구덱톤까지 앞에 갈 수 있는 말들도 꽤 많고요. 그리고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들도 또 보여줘요. 나토얀, 마이러닝, 날세라띠, 코스모스킹 이런 말들이 좀 어우러지다 보니까 경주 전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수가 많은 그런 경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스모스킹이 강한 인기를 얻을 것 같은데 이 경주가 임승진 위원회 이제 메인 승부처가 되겠어요. 전반부 6경주의 이제 메인 승부를 선정을 했는데 이제 코스모스킹을 놓고서 후차가 압축이냐 아니면은
다른 노림수를 놓고서 이제 더 큰 배당을 공략을 하느냐인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 육경주가 우리 박 의원이 서두에 경주 편성을 언급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상당한 혼전입니다. 배당판의 최저 배당도 8, 9배, 한 7, 8배 이 정도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혼전 편성인데 임승진이가 승부로 준비한 이유는 충마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기서 너는 무조건 온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금마필 놓고 들어갈 건데 일단은 7번 코스모스킹은 후착 쪽입니다. 뭐 데뷔전 때 이혁이가 초반에 등자도 빠지고 레이스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 가운데서도 상당한 기량을 보인 능력마라고 생각하는 데는 의의는 없지만 승군전에 지금 상대가 빡빡합니다. 지난번에는 상대가 너무 약했어요. 천왕이 그냥 감량 이점으로 선행가는 편성에서 올라온 거라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임승진이가 노리는 말 좀 덜 팔리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와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놈 놓고 승부 걸어가는데 의외로 또 바람만 잡고 사라질 불안한 일도 많은 것 같아요. 걔가 만약에 경주를 선행으로 선두권을 정리해버리면 그냥 나가 떨어질 불안마들도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겨냥하는 승부고 충마에 대한 믿음 그리고 불안한 인기마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 이런 정도 해서 갬블을 걸어가는 승부처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면은 이제 두 가지죠. 혼전이다 보니까 압축이 돼야 승부가 되고 그리고 충마를 잡고 갈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다 자신이 있다. 네. 불안한 인기마들이 있어서 불안마들을 자르고 축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네. 그게 이제 코스모스킹이 아니란 말입니까? 코스모스킹이 아니라 다른 마필이다. 알겠습니다. 박조혁이는 당연히 7번마 코스모스킹을 추천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데뷔전에서 제가 거품을 물었어요. 정말 센 말이다. 그냥 선행을 가든 못 가든 이거는 쌍승식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결국 이제 천왕이라는 마필 기습선행 가는 것까지 이제 캐치를 하면서 제가 적중을 드렸었던 게 이제 코스모스킹인데 인그란디어 자마예요. 뭐 조교도 아주 잘 돼 있고요. 이희영 조교사의 아들 이혁 기수가 아주 뭐 주행 심사 때부터 직접 잡고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마필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한 3군, 2군까지는 쾌속 승부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탄탄한 전력을 가진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서 믿을 것 코스모스킹이다.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요. 후착은 저는 뭐 상당히 접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면님은 역으로 여기서는 다른 마필 코스모스킹이 아닌 다른 마필을 내가 한번 자신 있게 한번 추천을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메인 승부로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육경주 임승진 위원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9월 13일 토요경마 7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5군 8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라온 루사 뭐 제가 볼 때는 2연승이 거의 유력시 된다. 조교 모습도 그렇고 충마로 잡고 가도 무난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유 없으십니까? 이제 뭐 당연히 의의가 없고요. 네. 어차피 뭐 대가리 왕대가리로 팔릴 말이라서 뭐 제가 숨김없이 오픈을 하자면 데뷔전 때 그 대한봉을 구마신차로 낙승을 걷어버렸을 때도 상태가 베스트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좀 조교에 지친 상태에서 조교 중에 굉장히 좀 어린 말한테 조교가 이제 막 들어가기 실전 조교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좀 지쳐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친 상태에서도 낙승을 걷어버린 말.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프로테지로 따지면은 한 60-70%의 기량밖에 안 보여준 거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뛰고 아마도 그 10월 말인가 그 과천 시장배 이세마 대상 경주가 있어요. 근데 벌써부터 거기를 겨냥하고 있더라고요. 14조 대표로 해서 이세마 대표로 해서 거기 나갈 기대주인 만큼 여기 뭐 낙승, 뭐 선행 낙승이 다시 한번 기대가 되고 이제 문제는 후착 찾는 것 같아요.
6번 K력이 배당판에 최저 배당으로 팔릴 텐데 이상 없이 이제는 3번 라온루사가 선행을 갈 텐데 따라와서 과연 이상 없이 지켜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3번 라온루사가 큰 경주를 대비해서 또 따라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준다면은 6번 K력이 쉽게 선행을 가고 63만권으로 끝나겠는데 그 반대의 경우가 나왔을 때 3인 선행을 가고 여기 따라가는 경우가 나왔을 때는 깜빡이만큼이 저는 좀 불안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은 4번마 전보 상당히 좀 기본기를 갖춘 마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김새도 잘생겼고 분명히 띄워줄 말인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휴양도 갔다 왔고 또 재검도 받고 나오고 있는데 재검 받고 지금 한 3번째 경주 아닙니까? 이번 경주가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4번마 전보까지는 좀 관심권으로 해서 가닥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라온루사 지금 뭐 말값이 3천만 원인데 이게 진짜 3천만 원이 맞아요? 몰라요. 내가 안 샀어요. 피코 센트럴의 꿈마을의 자마고 마체중이 잘 됐죠? 꿈마을이 이제 34조 예전에 그 신우철 마방에서 1군까지 가서요. 그렇죠. 이 코리안 더비 나오고 1군까지 갔던 그 선행마인데 야, 이 좋은 말을 3천만 원. 좀 뭐 믿기지가 않을 정도인데 어쨌든 그 라운루사 뭐 걸음이 지난번보다도 일치월장이 돼 있고 K럭이요. K럭도 제가 뭐 지난번에 아주 극찬을 했단 말이죠. 정말 센 말이다. 데뷔전에서는 상태가 안 좋았고 이번에 완벽히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본때를 보여줄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대차승을 거뒀는데 그 K럭이 더 좋네요. 역시 그 리미틀리스 비드 지금 제가 혈통 얘기를 좀 조금씩 드리고 있는데 리미틀리스 비드가 이제 그 일본 그 썬데이 사일런스 아주 뭐 명마 혈통이에요. 명문 혈통인데 그 계열인데 그 계열이 우리나라의 그 2000년대 초반까지는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안 들어왔어. 안 들어오다 보니까는 전혀 그 일본에서 그 활약했던 좋은 말들의 혈통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다가 이게 최근에 이제 유입되는 게 리미트 리스비드인데 제가 이 리미트 리스비드는 상당히 잘 뛸 거다 그런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예전에 그 1군까지 갔던 당대한의 모마 벨라데인 네버 아주 스피드가 좋은 그런 이제 혈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혈통적인 어떤 그 특징과 체형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 말도 이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미 싹수 자체가 파랗다 이거죠. 노랗다가 아니라 파랗습니다. 이 앞길이 훤히 뚫려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까지 좋아져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 2마리밖에 안 보이네요. 요 경주는 이게 몇 배 나올까요? 한 2배만 나오면 저는 뭐 혹시 한 2배는 나오지 그냥 않을까? 갔다가 한번 때리면 좋겠어요. 점팔에서 2배 여러분들이 이거는 배당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는 뭐 또 소실을 가지고 한번 때려볼 만한 그런 경주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저배당이지만 거품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9월 13일 토요 경막 8경주입니다. 1400m 국내산 4군 8마리 출전합니다. 여기 이제 박종혁이 메인 승부처입니다. 1번마 무사도, 4번 퍼펙트보이, 5번마 올데이, 6번 빅쇼, 7번마 용왕마이더스, 8번마 대왕까지 다소 이제 출전 두수는 적지만은 접전의 양상인데 글쎄요, 뭐 여기 지금 직전에 선전했던 아무래도 이제 대왕이 좀 더 강하게 팔릴 공산이 높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왕의 선전은 저는 일회성이 아니라고 봅니다. 뭐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김옥성이가 잘 타고 오긴 왔지만 분명히 능력을 갖춘 말이라는 판단이고 데뷔 초부터 박정재 마주가 상당히 기대를 했던 마필이에요. 7천만 원 1억에 가까운 말값 주고 사와서 상당히 기대를 했던 마필인데 이게 27조로 옮겨갔을 겁니다. 아마 이게 11조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27조로 옮겨오면서 이제 뭐 사실 27조 같은 마방은 말이 몇 마리 없다 보니까 뭐 한 마리 뭐 좀 못 뛰는 말들이라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8번 대왕을 살려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8번 대왕이 한 번 더 올 수 있다 쪽에 좀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 51조 말 50조 말 아니었나요? 50조 말. 50조 말 같은데. 50조
어쨌든 대왕. 지난번에 제가 이제 터보제트의 대왕을 적중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력을 터보제트의 라운 에스프리로 가자. 그러면서 대왕이 컨디션만 100%면은 이거는 대왕을 놓고 가야 된다. 근데 대왕이 한 8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후착으로 가자 그랬는데 역시 1번 게이트다 보니까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더 올라왔습니다. 한 85%, 5% 정도가 더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온 건 아니고. 그래서 대왕은 이번에도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메인 승부는요. 제가 이제 대왕을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이죠. 역시 새벽 조교시에 진짜 돋보였던 두 마리 마필이 아마 주력 막권의 조합이 될 텐데 대왕에다가 때리는 게 아니라 그 두 마리를 주력으로 그냥 때리는 거니까 아무리 뭐 혼전 상황이라고 해도 중배당 이상의 배당이 나올 겁니다. 대왕이 빠지는 상황이라면 대왕이 와도 먹는 거고 충마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또 이 불안한 인기만 한두가 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은 또 잘라내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왁구라고 그러죠. 왁구 틀이 딱 맞춰지는 그런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대가리 팔릴 대왕을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라 다른 마필을 놓고 그 안하짜리를 놓고 안하를 때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8경주 박조익이 메인 승부처로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9월 13일 토요경마 제9경주입니다. 1400m 국내산 4군 9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이제 늦발 아쉬움을 남겼던 벤투스와 이 벤투스가요 사실 이제 말 타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늦발해버리고 흙 맞고 이러면은 못 올라와요 이 벤투스가. 그렇다고 중간에 뭐 몰아버리면 또 끌거든요 말이 밖으로 나가고 이제 그런 끼가 있어서 지난번에 이제 함부로 이제 기승을 못한 거고 하마식 기수가. 그런 반면에 이제 빅2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정감이 있는 그런 마필로 볼 수가 있는데 두 마필이 좀 강하게 인기를 얻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저는 여기가 대략 안정적인 충만은 3번 벤투스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박연하고 생각이 조금 틀린데 어차피 이제 3,6을 보는 건 같습니다만은 만약에 충만을 선택해라 하면 저는 3번 벤투스예요. 왜냐하면 직전에 얘가 이제 승군전에 승부가 이빠이 걸린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그 문세현이가 통일의 함성에 우승을 했던 경주 아닙니까? 그 통일의 함성이 워낙에 이제 강력한 승부가 걸리다 보니까 중간에 이 벤투스가 통일의 함성한테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레이스가 좀 꼬인 겁니다. 경주 끝나고 하만식 기수가 열이 이빠이 받아서 진짜 쓰고 있던 하이바를 던질 정도로 레이스가 꼬였다는데 기수 기형이 좀 아이러니합니다. 지난번에 벤투스한테 치명타를 입혀버렸던 문세영이를 태웠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너 때문에 못 들어왔으니까 네가 끌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김동균 조교사의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준비 잘했고 뭐 서로의 의지가 분명하더라고 하고 6번 빅2 같은 경우에는 이 지세 자체가 경주마로서 지세 자체가 완전하지 않은 말이다.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인기마로 팔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번에는 지세 자체가 완전치 않아도 3번 벤투스 빼놓고는 이렇다 할 능력마가 없는 좀 한결 좀 수월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36 깜빡이 막권이 당연히 일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벤투스를 지금 강하게 보고 있고 빅2는 그렇게 강하게는 안 보는데 다른 말들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두마필의 저배당을 좀 인정을 하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래요. 이 벤투스는 이제 문세영 기수가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타주면은 오히려 빅2보다는 안정적일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빅2도 직전과는 이제 훈련 패턴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분명히 좀 호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박정혁이 추천만은 사실 벤투스도 빅2도 아니에요. 다른 마필입니다. 2번 춘춘데 이게
언제적 춘추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잊혀져 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말이 좋아가지고 조교를 잘해놓고서 바람이 불었던 시절이 있어요. 이 말이.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지금 뭐 완전히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바람만 불고 외곽 12번, 14번 이렇게 달고 나오니까 계속 졸전을 펼쳤거든요. 근데 그간에도 상태가 사실 뭐 나쁜 적은 없어요. 나쁜 적은 없는데 계속 그렇게 성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지금 바닥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바닥을 헤맬 걸음의 마필이 아니에요. 그리고 춘추라는 말이 초반 순발력이 있어서요. 지난번에도 지금 안쪽에 2번 아니었으면 이게 선행이었거든요. 어쨌든 춘추가 지금 기습 선행을 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벤투스는 초반에 그 문세영 기수가 무리하게 밀어제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벤투스가 그렇게 무리하게 선행 갖고 옛날에 막 죽고 그랬거든요. 말이 이 말이 좀 벤투스가 까다롭다는 게 초반에 이렇게 몰아버리면 힘을 지가 알아서 그냥 다 써버려요. 그래서 막판에 서버립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제어를 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몰아줄 일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선행은 이번 춘추 조교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경주 이번만 춘추 관심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9월 13일 토요경마 10경주입니다. 1300m 혼합 3군 10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3번 고려스타가 지난번에 이제 참 이게 졸전 펼쳤는데 박박 갈고 나왔어요. 아쉬움이 많았는지. 스와티 특급은 지난번에 호전세가 이어지고 있고 아너앤 갤런트 글쎄요. 아너앤 갤런트가 지난번에 이제 하만식 기수 안장에서 못 왔다는 거는 사실 경주를 다시 봐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이번엔 하만식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옵니다. 훈련 강도를 올리면서 샌드위즈가 지난번에 역시 1번 게이트에서 입상을 하다 보니까 문세영 기수가 다시 한번 정성을 들였고요. 비그랜드는 이제 조교 때는 항상 좋은데 뭐 실전에서의 능력은 사실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조교 상태는 좋다라는 거. 이 정도 선에서 아마 인기권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7번 아너앤 갤런트 직전에 제가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진짜 능력이 있는 말이다. 노리자 되려 남들이 불안해할 때 노릴 타이밍이다. 노렸는데 당일날 체중이 15kg가 빠져나왔어요. 그러면서 좀 레이스도 좀 꼬였고요. 이래저래 경주에 대한 부담, 공백에 대한 부담감, 또 어떤 그 레이스가 꼬임, 또 현장 체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게 7번 아너앤 갤런트인데 이번에 이제 정상 중이 나왔고 아마도 그 모든 걸 해결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또 하만식의 재기승이기도 하고 또 편성도 그야말로 널널합니다. 지난번에 아너앤 갤런트를 이겼던 8번 샌드위즈는 그림같이 잘 탄 겁니다. 1번 게이트에서 문세영이가 그야말로 아주 그냥 그림같이 잘 탔습니다. 그래서 8번 샌드위즈가 이긴 거지 절대로 능력상으로 7번 아너앤 갤런트를 이길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판단.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7번 아너앤 갤런트를 가장 우선 관심마로 하고 사실 8번 샌드위즈 같은 경우 이번에는 조건 자체가 직전보다 훨씬 더 불리해졌기 때문에 만약 이게 상당한 인기를 모은다면은 대략 좀 잘라버리고 가야 되지 않나라고 그 정도로 좀 평가절하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샌드위치가 어쨌든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기대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는데 입상을 했고 이번에는 사실 지난번보다 상태는 좋은데 전기가 지금 외곽으로 밀려 있다 보니까 역시 이제 능력 자체가 샌드위치라는 마필이 별게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좋아져 봐야 샌드위치다. 저는 이제 고려스타예요. 고려스타. 지난번에 인기 2위였죠. 7월 26일 날 3위를 차지했는데 이게 이제 인기 2위로 팔렸던 원인이 뭐냐면은 6월 7일 날 브로드웨이 자니를 갈아엎고 입상을 했고요. 승근전에 두 번을 어떻게 보면은 좀 쉬어갔다라고 표현할까요?
제가 볼 때는 약간 탐색성에 좀 느슨한 플레이를 좀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타가 상대가 좀 세지다 보니까 아주 강하게 몰아붙이기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플레이라고 그럴까요. 근데 이제 정작 지난번에는 마음 먹고 한번 조져보자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됐다 보니까 이번에 가장 역시 훈련장에서 강한 의욕을 보인 말이 고려스타입니다. 고려스타가 진짜 이게 똥말인지 아니면 능력이 있는데 지난번에 꼬인 건지 이번에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고려스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9월 13일 토요경마 11경주입니다. 1700m 국내산 3군 11마리가 출전합니다. 다시금 상태 호전세를 보이고 있는 2번 캠프 2000 그리고 이제 2연속 입상의 늘푸른 타이거 그리고 직전 마방 이적을 하면서 부쩍 좋아지면서 입상 차지를 했던 두승산 외곽의 이제 왕송 천년가보 이런 말들이 도전 가능하겠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4번 늘푸른 타이거의 상승세 좀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얘가 항상 이기는 과정이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좀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마필인데 그 와중에 은근한 근성 실전에서 상대하고 붙으면 더 뛰어주는 근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4번 늘푸른 타이거입니다. 직전 대비 여전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또 경주 어떤 그 거리에 대한 경험까지 감안한다면 4번 늘푸른 타이거를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11번 천년강호하고 10번 왕송이에요. 특히 11번만 천년강호 같은 경우는 승군전에 상대가 좀 세졌고 또 경주 거리도 1700이고 모든 것이 좀 버거워진 입장인데 최근에 상승세와 더불어서 이번 새벽 조교시에 보여주는 어떤 그런 업그레이드된 기량이라면은 충분히 이겨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주는데 손색 없는 모습이다. 이라고 저는요 이 늘푸른 타이거가요 이 새벽에 보니까요 이거는 뭐 눈에 그냥 확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기 새벽 조교 조생조사 추천 마필로 4번 늘푸른 타이거는 한번 이유를 불문하고 놓고 한번 배팅을 하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늘푸른 타이거 박정희 조생조사 강력 추천 마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월 13일 토요경마 12경주입니다. 1900m 경주 혼합 2군 14마리가 출전하고 있고요. 이거 이제 하트로이가 지난주에 출전할까 하다가 이제 이번 주로 출전을 미뤘고요. 대한장군 문재인 마필이죠. 대한장군 뭐 압도적인 인기 1위를 모았지만은 당시에 이제 발주 준비 과정에서 사고가 있었고 사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거지로 뛰면서 그러고도 3위를 차지했지만은 많은 팬의 그 막권을 휴지로 만든 게 이제 대한장군이었는데 이거는 대한장군은 좀 행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순간적인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 판단이 좀 들고요. 그 나머지 말 중에서는 이제 안쪽에 라운볼드와 크로스바의 이제 선두권 마리카도 있죠. 마리카 이런 말들 그리고 14번 치프레드캔이 이제는 살아난 모습으로 도전이 가능하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6번과 12번이 조금 강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6번 하트로이는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2착인데 얘가 못 뛰었다기보다는 당시에 같이 뛰었던 클린업 천하가 너무 센 놈이었죠. 너무 센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등에 머물렀는데 이번에는 이제 클린업 천하 정도의 사이즈 사실 12번만 대한장군이 정상 컨디션이라면은 당연히 12번 당시에 그 클린업 천하 그러니까 하트로를 이겼던 클린업 천하 정도의 사이즈는 충분히 된다고 봐요. 그런데 대한장군이 지난 7월달에 그 사고가 났죠. 발주기에 턱을 부딪히고 이빨이 깨지고 또 발주 제금을 맞으면서 또
발주 검사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도 받고 이런저런 이유로 좀 출전 주기가 미뤄졌는데 뭐 그런 점까지 감안한다면은 이번 하트로이 우리 박 의원이 서두에 한 주를 미뤘다고 그랬는데 아마도 우승에 대한 욕심 같아요. 그전 주에는 다이샨 뭐 이런 애들 또 지난 주에는 2조의 인스텝킥 센 말이 있다 보니까 한 주를 미룬 모양인데 아무튼 인정입니다. 이번 하트로이 인정이고 12번만 대한장군도 워낙에 센 말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당시의 부상 여파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 그 발주 재검 받는 과정에서 약간의 스트레스도 받은 상태이지만 후차권에서는 당연히 앞서 있는 말이라고 평가하고 싶고 한 마디만 더 언급드린다면 이번 라운볼드가 계속해서 다리 쪽이 좀 안 좋았던 모델인데 이번에 좀 그쪽이 좋아지면서 컨디션을 바짝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번 라운볼드 정도까지만 관심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저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하트로이와 대한장군 둘이 세다. 특히 대한장군이 지금 뭐 좀 공백을 가지고 나옵니다만은 상태가 전혀 이상이 없이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뭐 이미연님의 얘기대로 라운볼드가 좋아졌고 그리고 또 한 마리가 14번 치플레드켄입니다. 그래서 도전권의 두 마리 2강 2중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저는 6번 12번과 2번과 14번 이 안에서 좀 고민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고요. 6번 12번이 좀 유력하긴 합니다만은 경마는 트랙을 도는 경기고 전개 변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한다면은 상태 좋아진 2번과 14번이 이제 어떻게 전개를 할 것인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좀 더 생각을 해서 과연 이제 저배당이지만 그걸 감수하고 6번 12번의 막권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배당이 있는 쪽으로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그걸 끄집어낼 것이냐는 저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2번 14번이 좋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13일 토요경마 13경주입니다. 1400m 국내산 1군 13마리가 출전합니다. 미래영웅 이거 뭐 제가 지난번에 작심하고 한번 때려달라 그랬는데 휴양했으니까 이게 덜 팔리지만은 얘가 쌍대가리다. 뭐 저는 끝났다고 그랬어요. 미래영웅하고 풀문파티도 이제 강하게 추천을 드렸었고요. 야 이게 서울정상이 와서 깨버렸는데 서울정상이 또 같이 나오는데 여기 문세영이란 말입니다. 과연 이제 미래영웅을 또 이길 수가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미래의 영웅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이제 여기 이 편성의 관건 같은데 뭐 보나마나 대가리로 팔릴 건 뻔한데 뭐 능력을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승부 여부를 의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1400 거리에 딱 맞춰서 나왔고 승부도 필연이고 이제 이 작전 전개가 저는 궁금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그야말로 막강한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흙에 대한 적응력은 앞으로 좀 분명히 검증이 필요합니다. 얘가 딱 한번 흙 한번 맞아본 적이 예전에 몇 달 전에 이찬호가 외곽에서 흙 한번 맞춰봤는데 그때 주춤하더라고요. 3, 4코너 중반에서 잘못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주춤했는데 당시에 흙을 피해서 외곽으로 그게 4월 13일 경기였어요. 아 그런가요? 그때 결국은 우승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3, 4코너에서 잘못되는 줄 알았어요. 흙 맞고 뒤로 쭉 쳐져버리길래. 그렇죠. 많이 쳐졌죠. 이찬호가 바깥으로 빼면서 다시 탄력을 꺼냈는데 만약에 이쿠야스가 아니 박재호 조교사가 따라가는 작전을 지시를 해버리면 이건 사고 날 것 같고 근데 또 기본적으로 1400을 노리고 기다리고 나온 입장에서 1번 게이트까지 받은 상황이라면은 초반에 선행 강공 작전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선행을 가면은 저는 뭐 100% 아니 200% 인정이고 만약에 따라가는 작전으로 나온다면 뭐 4번 풀문파티를 보내주고 따라간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은 생각인데 아무튼 그 점이 좀 찝찝한 상황. 작전 전개까지 좀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실전 배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 점을 중점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조사를 하고 다이나까지 알아봐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만 원 그러면 추천만 일단 미래영웅이에요. 미래영웅. 근데 이제 미래영웅이다. 문제가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4번 풀문파티가 안쪽에 있었고 얘가 바깥쪽에 있었기 때문에 풀문파티를 보내주고 따라가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는데 만약에 지금은 게이트가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 1번이 선행을 가버리면 4번만 풀문파티는 전보다 훨씬 더 못한 능력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또 어떤 그런 전개상의 상황도 풀문파티는 이제 뭐 선행 못 가면은 안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풀문파티가 선행을 가면 미래영웅이 이제 흙을 맞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미래영웅이 조금 자극을 해도 풀문파티가 이제 빠르거든요. 그래서 치고 나갈 공산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선두권이 굉장히 좀 뭉치는 게 아니라 줄서기로 빼면서 줄서기로 쫙 빼버린다는 거죠. 왜냐면 1이 안쪽에 있다 보니까 3도 밀고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선행을 갈 때는. 그러면 초반에 말이라는 게 밀고 나오면은 그 다음에 바로 뭐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탄력으로 그냥 가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거리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1이 다시 외곽으로 붙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생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추리를 했어요. 그래서 미래영웅이 1번 게이트라는 그래도 이거는 조교사가 일부러 야 흙을 맞춰 이거를 흙을 한번 맞춰봐. 근데 그럴까지는 않아. 네. 1400에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나왔으니까. 예, 1400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리고 또 이쿠야스 스타일이 말을 흙을 잘 안 맞춰요. 다 외곽으로 붙는 습성들이 있어갖고 그래서 이쿠를 태운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찌됐든 미래영웅은 일단은 좀 좋다고 보고 저는 서울 정상은 안 된다고 봐요. 말 자체가 이 페이스를 따라가기도 힘든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글쎄요 페이스가 굉장히 빨랐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진짜 정말 그 늦바라고서 올라왔거든요. 저는 뭐 재수가 좀 좋게 올라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1번, 3번, 6번이 선행을 가고 만약에 올라오면은 여기서는 13번 총알공주로 봅니다. 이 총알공주가 지금 상태가 굉장히 올라와 있어서 선행에 3번, 이 4번마 풀문파티 그리고 선입에 1번 미래요, 추입에 13번 총알공주 이렇게 경주가 좀 마무리가 된다. 저는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역시 가장 능력 있게 보는 말은 1번 미래영웅입니다. 자, 여기까지 서울경마 마무리 짓겠고요. 잠시 후에 제주 중계 세계 경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 9월 13일 토요경마 제주 1경주입니다. 900m 3세 이상 8마리가 출전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3번 황해신천이 좀 강한 인기를 얻을 것 같은데 인정을 좀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검받고 나와서 두 번의 경주를 치르면서 뭐 컨디션을 완전히 끌어올렸고 또 경주 거리마저도 이제 900m로 줄었기 때문에 3번 황해신천은 중심으로 잡고 들어가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3번 황해신천의 이제 후착 싸움인데 박정혁이가 한 마리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5번 멘토링인데 자, 이 멘토링이 최근에 선행을 계속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위대한 강자 45전에 5번 입상, 이창만 5번 입상이 있는 위대한 강자. 그 적토마가 능력이 있는데 적토마는 또 김경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단점이고 그렇게 본다면은 역시 멘토링의 선행이 만약에 이제 실현이 된다면은 멘토링이 쉽게 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박정혁이 5번만 멘토링 노림수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월 13일 토요경마 제주 2경주입니다. 1700m 한라마 1군 8마리가 출전하고 있고요. 2연승의 입소문이 뭐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선행까지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서 단출한 편성에 역시 2번마 입소문이 강하게 인기를 얻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입소문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올라간 부담 중량이 좀 어떨까
살짝 의심은 했는데 그 의심이 기우에 그치더라고요. 뭐 최근에 상승세 뭐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도 역시 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연투 가능성 가장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마 입소문 역시 이번 경주에서 가장 전개상으로도 유리하고요. 최근에 기세상으로도 가장 유력한 마필이 되었고 한 마리 더 추천을 드린다면 역시 5번 광영신화입니다. 제가 이 마필 승군전 치를 때부터 1군에서 적응이 분명히 빠르게 적응이 될 마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상대 취입형 마필이 거가대로 한색이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광영신화가 기수가 김용섭으로 교체가 됐는데요. 김용섭 기수라면 분명히 능력을 더 뽑아낼 수 있을 것이고요. 광영신화에 대한 어떤 1군에서의 그 활약 가능성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제가 김용섭 기수로 교체가 됐다면 5번 광영신화 요지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9월 13일 토요일 경마 제주 5경주입니다. 1110m 5세 이하 7마리가 출전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같이 뛰었던 제1왕초와 백록장원, 불빛축제, 백호신천, 한락궁이가 다시 붙었어요. 여기 이제 새벽 행진이 추가로 붙은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지난번에 이제 제1왕초가 이겼어요. 제가 볼 때는 결과는 이번에는 분명히 좀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7번 헐락궁이가 전에 스타트하면서 등자가 빠져버렸죠.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전현준이가 뭐 절절 붙들고 말에서 안 떨어지기 위해서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이번에는 등자 잘 낑긴다면 1.5kg 낮아진 부담 중량까지 감안한다면 7번 헐락궁의 선전까지 이번에는 틀릴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노림수입니다. 한락궁이 이번 경주는 단독 선행이 될 것 같고 새벽 행진이 초반이 빨라서 선행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한락궁이를 굳이 넘어서서 선행을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주 편안한 선행이 될 것 같습니다. 불빛 축제 정도가 이제 선의권에 따라붙겠는데 제1왕초보다는 한락궁이 이번에는 역시 직전에 사연이 있었던 이 한락궁이가 단독 선행으로 선전을 할 수 있는 경주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이 한락궁이 저희들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요 경마 9월 13일 토요 경마 서울과 제주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